안녕하세요. 갤라호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이야기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자 필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들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끌었던 마케도니아 제국,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카이사르와 그의 아들 아우구스토스,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로마. 우리 고려의 치욕을 안겨주었고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던 원나라. 조선 조정을 향해 걸핏하면 감놔라 대춘화라 간섭하던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굳이 학창 시절 세계사 시간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이들 나라 이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공통점은 모두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미 멸망한 제국들이라는 점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나라를 아시겠지요? 워낙 유명한 나라여서 세계사 시간을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영 제국으로 명성을 날린 영국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건설했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축 통화로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나라들처럼 영국은 망해서 없어지진 않았지만 세계 최강의 자리는 미국에게 넘겨주었고 파운드화는 기축 통화의 자리를 미국의 달러화에 양보한 지 오래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마지막 전쟁인 제3차 포에니 전쟁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이끈 로마의 장군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였는데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키피오의 예감처럼 훗날 로마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진 다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로마의 뒤를 이어 현대에는 이탈리아가 들어섰고 선진국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옛 로마의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국가입니다. 한니발은 영화에서 나오는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이끈 장군입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 티토스 리비우스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 안정과 평안이 이어질 수는 없다는 한니발 장군 말을 인용해 그의 저서 로마사에 기록했습니다. 한니발의 말은 그가 일생에 걸쳐 싸웠던 로마뿐 아니라 로마 이후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제국들이 그랬고 많은 강대국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뿐 아니라 대륙을 호령하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쳐 역사책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로마인 이야기를 저술한 시오노 나나미는 10수년에 걸쳐 집필한 로마인 이야기의 결론을 성자필수의 재행무상으로 내렸습니다. 번성했던 자는 쇠퇴하기 마련이고 우주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며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성자필수와 재행무상.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들 역시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지 않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호사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새로이 떠오르는 강대국에게 왕좌를 내어줄 때는 순순히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전쟁과 같은 다툼을 수반한다는 말인데 패권을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쇠퇴의 길목에 서 있는 미국과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싸움으로 무역 갈등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은 서서히 저물어가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결국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초강대국으로 일어설까요? 성자필쇠라는 말을 떠올리면 미국의 쇠퇴는 명약관화입니다만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냐와 미국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가 중국이냐는 점은 다른 주제이지요. 과거 동서 냉전 시대에는 미국은 철의 장막 넘어 소련과 대립했고 일본과도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성자필쇠라는 말이 맞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말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다음에 일어설 국가가 중국인지는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는 물음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더라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멸망하기 마련이고 모든 사물은 한 모습으로만 있지 않다는 건 좋은 말씀인데 그게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겠냐는 것이지요. 주식시장을 기웃거려 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고 영원한 대장주도 없다는 것을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언제나 승승장구하길 저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언젠가는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노키아는 한때 최고의 IT 기업이었고 휴대폰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스마트폰에 밀려 최고의 자리를 다른 기업에게 내주었을 뿐 아니라 명맥만 이어가는 형편입니다. 아저씨 세대들에게 삐삐 등 무선기기로 유명했던 모토로라를 알고 있는 MZ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전자제품하면 일본의 소니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들 주식을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손익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의 원리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